네, 반갑습니다. 민승재입니다. 저는 오늘 체육설계 신기술 최신 기술 및 실무 활용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체육설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제품 발표가 뭐 구조하고 유동 쪽이라서 체육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구조하고 유동에 관련된 최근 동향과 그 다음에 적용 사례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 마이다스에서 강의를 좀 몇 번 더 했기 때문에 좀 중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그전 구조 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약간 이제 겹치는 내용하고 조금 이제 유동 관련된 거는 이제 소개 안 해드렸던 거를 처음 발표를 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는데 하여튼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하여튼 10분 정도 늦어졌는데 어쨌든 뭐 조금 늦어지는 거는 감안하고 편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세미나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점점 더 연령이 내려가고 있는 걸 느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계가 그래도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쪽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계속 이렇게 계신 걸 감사하게 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CAD가 주로 앞에 서고 뭐 설계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뭐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사실 이제 이렇게만 돼도 많이 뭐 제품 개발 기간 단축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시작품 제작 줄였다 그러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CA의 역할이라는 게 기존 설계를 검증하는 데에 좀 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이제 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는 CA가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연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지오메트리가 나와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없이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적 설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CAD 주도 패러다임에서도 CA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CA를 더 전면으로 앞으로 당기면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뒷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설계 케이스를 몇 배 더 많이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최적 설계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설계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생뚱맞게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항상 아주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IT로 그다음에 분석하는 건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금요일 날 저녁 때 뭐 분유가 많이 팔린다. 정보는 알 수가 있죠. 정보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분유를 어느 매장에다 갖다 놔야지 많이 팔릴 거냐, 이런 것들의 결정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서도 뭔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최적 설계 정식화와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데이터 수집하는 것까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성능이 뭐 실험 값이든 아니면 시뮬레이션 값이든 얻어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설계 변수가 뭐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 목적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제한 조건 또는 뭐 제약 조건, 뭐 구속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한 사항들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식별해 내셔야지 최적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은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기존의 설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에서 냈던 초기 설계가 있을 거고, 그거를 실험을 하든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성능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면 이제
적정 설계고 만족을 못하면은 이제 변경을 하게 되겠죠. 이 변경할 때 여러분들의 그 직관과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의 밸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족이 되면 적정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초획 설계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를 할 때 정식화, 앞에서 얘기했던 설계 변수가 뭔지, 목적 함수가 뭔지, 제한 조건이 뭔지 요거를 정해서 초기 설계에 반영하고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왔을 때 그전에는 이제 경험이나 직관에 의했던 것을 우리가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수학적 알고리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문제에서 정식화라는 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수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수하고 그다음에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은 전부 다 그거의 함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쨌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험이든 아니면은 경험식이든 아니면 그게 CA이든 간에 관계를 찾으시면 이제 초획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에 사용하시는 엑셀이나 매틀랩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초획 설계는 하실 수 있고요. 이런 툴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설치를 하시면 이 해착기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해착기 추가 기능을 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이제 해착기란 메뉴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엑셀은 쓰실 테니까 지금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만 가지고 가셔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파라미터를 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틀랩 같은 경우는 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 특히나 이런 뭐 전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야 이제 더 안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금 엑셀 같은 경우는 금방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엑셀에 이제 해착기를 가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시연은 못 해드리고 거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사실 이 뭐 알고리즘이 뭐냐 잘 모르셔도 그냥 디폴트로 나온 거 가지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답을 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매틀랩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라는 거하고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GUI를 통해, 요즘은 이제 워낙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GUI로 그냥 여러분들이 클릭으로만 정의하시면은 다 수행할 수 있게 되겠고, 다만 이제 이 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뭘 정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기본적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많이 쓰이는 거를 선택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획 설계 이해를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설계 예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부품 중에 하나가 압축 코일 스프링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요구사항들 만족하면서 재료 파손 없이 주어진 하중을 견디는 최소 중량의 스프링 설계다라는, 여기서 이제 뭐가 설계 변수고 뭐가 목적 함수고 뭐가 제한 조건인 거를 이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모으실 텐데 핸드북이라든지 뭐 교과서, 카탈로그. 그래서 보통 뭐 스프링을 만들어 쓰시진 않고 주문하실 테니까 주문하실 때 내가 뭘 줘야지 주문이 되느냐를 보면 그게 설계 변수가 될 겁니다. 그걸 정해야지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얘기한 선 두께라든지 호일 평균 지름, 그 다음에 유효 감김수, 뭐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일단 주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계 변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목적이 뭐냐 이게. 아까 여기서 이제 최소 중량의 스프링이라고 했으니까 무게를 최소화해야겠다. 이건 어느 현장에서나 지금 뭐 연비라든지 성능 최대화, 효율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요새 뭐 질량 저감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량 최소화가 아마 보편적인 목적 함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되면은 질량 최소화니까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0인 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프링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량이라든지 아까 이제 재료 파손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다이나믹을 고려한다면은 뭐 고유 주파수,
그 다음에 설계 관점에서 기하학적 제약 조건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탈로그에서 본 그림을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막 데이터를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설계 변수는 아까 세 가지, 와이어 다이아미터하고 평균 코일 지름, 그 다음에 그 감긴수를 얘기했었고, 무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걸 바꿨을 때 질량이 바뀔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조건으로 스프링의 역할을 하려면 압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파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달 능력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동적 거동 때문에 고유 주파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기하학적 제약 조건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아미터라든지 그 와이어 다이아미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제한 조건으로 놓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바꿨을 때 여기 있는 양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요게 설계 변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한 조건이 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값을 바꿔보면 여기 이니셔이라 돼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업무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를 바꿔가면서 요거 만족하면서 요게 작게 되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찾는데 변수가 많아지면은 그 조합도 많아지고 직관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여기서 얘기한 그 해찾기를 이용해서 지금 목적 함수가 뭔지 요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바뀔 설계 변수가 뭔지 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뭔지를 여기서 정해주고, 여기서 실행만 누르시면 요걸 만족하면서 요거 제일 작게 해주는 값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문제라면은 엑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최적 설계, 꼭 최적 설계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설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최적 설계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에 대한 최적 설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최적 설계가 뭐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이제 구조물의 최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구조물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한요소법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치수 최적 설계라는 게 항공, 토목 쪽에서 발달이 돼서 판 두께라든지 단면 형상 특성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질량 최소화를 한 거죠. 경량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구조물로 오면서 여기서는 다 연속체이기 때문에 형상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진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상 표현이 이제 CAD가 70년대부터 도입이 되면서 같이 연동해서 유한 요소와 함께 수학적인 최적화 알고리즘과 묶여서 이제 이런 그 구멍의 위치 직경이라든지 유한 요소의 절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 함수의 조정점,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쉐입을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쉐입을 따라가면서 유한 요소를 메시를 생성해야 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오토메시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여 년을 이제 정체기를 걷죠. 그러다가 이제 위상 최적화라는 얘기가 80년대 말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위상 최적화라는 거는 여기서 위상이라는 건 이제 수학적인 용어긴 한데 구멍의 개수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료 분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형상을 찾기 위해서 지오메트리를 계속 움직였는데 아까 그 유동에서 그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과 같이 설계 영역은 가만히 있고 재료가 움직여라는 발상의 전환을 한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이러한 도메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형상 최적화할 때 문제가 계속 움직이는 도메인을 쫓아가면서 메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였기 때문에 메쉬는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재료가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서 픽셀 온오프라든지 컴퓨터 그러니까 RGB 값으로 색깔을 표현하듯이 여기서 재료가 있으면 까만색이고 재료가 없으면 흰색이고 이걸로 이 형상을 이제 표현하자는 게 위상 최적화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으로부터 기존의 치수나 형상에서는 초기 설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렇게 그
성능 향상의 폭이 크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 못한 구조물, 그 다음에 없던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상 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초기값에 대한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복잡한 초기값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은 최적 설계를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화다,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재료를 분포할 영역 정하고 바운드리 컨디션만 주고 난 다음에 재료가 분포된 걸 보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설계자가, 그러니까 해석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쓰더라도 별 부담이 없이 쓸 수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역학을 풀면서 최적화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밖에서는 설계자가 봤을 때 아, 이게 가장 뭐 강성이 큰 구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렇게 픽셀의 온오프로 표현하기 때문에 명확한 형상을 표현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밀도 값이라고 해서 모든 그 요소를 온오프로만 표현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런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0과 1 사이의 밀도 값으로 이제 이런 릴렉세이션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좀 0과 1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신기능 구조 창조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선진 그 업체에서 개념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미 나와 있고 지금 마이다스 그 NXF에서도 몇 년 전에 다 탑재를 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은 뭐 자동차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BIW의 하중 경로를 보는 문제가 퓨처 스틸 비클 레포트에서 나온 건데 실제 저희가 업체와 실제 한 걸 보면은 지금 글로벌 스티프니스와 로컬 스티프니스, 크래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해본 거였고요. 이거를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진행을 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재, 지금 위에 루프에 대한 새로운 부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카울 쪽, 그 다음에 언더바디, 그 다음에 대시 쪽에 이런 보강을 어느 쪽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는 이제 실질적인 예제를 수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레임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생들 설계에서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성 최대화하면서 질량 조건, 질량을 무조건 가볍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제한 조건을 준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프레임카를 설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회 규정상에 이런 기본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위상 체계 설계와 그 다음에 치수 체계 설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설계한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사람이 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채워서 어느 부분을 내 프레임을 대야 되는지를 위치를 찾은 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밴딩과 토션을 통해서 하중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볼륨 프랙션 20%, 그러니까 이 전체 도메인의 20%의 재료만 써가지고 최대 강성을 갖는 구조물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 위상 체계 설계 결과가 되겠고요.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느 프레임을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추가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대고 여기에 대한 치수, 이런 프레임이니까 내경과 외경이 있고 내경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외경만 구해서 지금 이런 컴플라이언스 최소화, 그러니까 강성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설계를 결과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은 100kg 이하로 하면서 고위 진동수를 35Hz 이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위상 체계 설계와 치수 체계 설계를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강성을 최대화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상 체계 설계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지금 이런 체계 설계 전체 전 세계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된 논문의 한 40% 이상이 지금 이 위상 체계 설계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22개국의 10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와 있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들을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멀티 피직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마이다스에서도 지금 요번에 이제 CFD를 이제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멀티 피직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구조를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 연료체가 이제 따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다 구조하는 회사에서 다 이런 것들을 머지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기장 같은 것도 이제 막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예를 들어 뭐 자기장에서 한 자기력이 구조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시퀀셜한 커플링 정도의 지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원래의 멀티피직스라는 거는 이제 가본 이퀘이션을 같이 한꺼번에 푸는 게 진정한 의미의 멀티피직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최적 설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상 최적화도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응력이라는 게 이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구조 해석할 때도 주의할 부분인데, 이렇게 뭐 점 지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무자들은 설계를 할 때 항상 뭐 허용 응력 이하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위상체계 설계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영역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그 피놈이라는 어떤 그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조건화해서, 사실은 이제 응력이라는 게 뭐 노드마다 아니면 요소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지 많은 제한 조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 푼다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컨스트레인트도 이제 단위로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이런 예제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강성 최대화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설계자가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설계한 다음에 최대 옵티마이제이션 통해서 부드럽게 여기를 완화시키는 게 원래 프로세스겠죠. 근데 이제 설계자들이 이걸 보고 처음부터 그러면 부드럽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제 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까 같은 정식화를 통해서 지금 처음부터 이런 제 응력 집중이 되는 부분을 빼고 최적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응력 제한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상체계 설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요소의 온오프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그재그 표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드러운 경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구조에서는 응력, 그 다음에 유동에서는 경계층, 전자기장에서는 이제 뭐 스킨 뎁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 XFEM이라든지 어댑티브 리매싱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쉬를 고정하고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댑티브 리매싱을 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메쉬를 얼마큼 더 그 요소 길이에 따라서 나누어서 더 잘게 치느냐에 따라서 부재의 크기가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름으로써 사실은 구조의 컴플렉시티도 저희가 복잡도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로부터 이제 레벨셋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사실 레벨셋은 유체에서 경계 인터페이스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셋 이퀘이션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지금 경계가 진전이 되는, 결국 이 진전되는 거는 이 바운더리에서의 노멀 벡터의 방향으로 진전이 되는데, 이 노멀 벡터가 0이 되면,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게 되면 이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고 체육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속도를 우리가 최적화 기준으로 삼으면, 최적화가 됐다 그러면은 최적화 기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최적화되는 정도를 속도에다 넣으면은 우리가 최적화하고 레벨셋하고 같이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문제점으로 나왔던 형상 경계, 명확한 경계가 표현된다는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밀도값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로만 나타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의 뭐 라그란지안 표현을 우리가 오일러로 표현한다라고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경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하려면 내부에 이제 홀이 뚫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 에너지라는 걸 추가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확산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레벨셋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또 최근에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통하면은 이제 구조의 형상, 그 다음에 형태 자체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명확한 형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조의 복잡도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바로 CAD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게 앞에서 이제 했던 거하고 조금 더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결과를 2D를 보면 이렇게 복잡도를 조절함으로써 아까 이제 어댑티브 리메싱과 같이 이런 단순한 구조부터 조금 복잡한 구조까지 우리가 다 생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설계자들한테 조금 더 많은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3차원 이제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도 해본 예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동에서 체육 설계를 한다는 게 그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수, 형상, 최적화, 위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치수는 이 유동 해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치수가 이제 많이 바뀌면은 이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실험계획법 통해서 근사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이거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형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 앞에 구조에서 마찬가지로 변형되는 메쉬를 어떻게 쫓아갈 거냐.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따라갈 수가 없고 여기와 같이 이제 이 몰핑을 이용한 방법 정도가 지금 CFD 코드하고 연동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항공기 에어포일하고 그다음 뭐 디퓨저 이런 사례들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상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이제 재료가 있고 없고의 표현을 여기도 유체가 있고 없고로 나타내는 이런 투과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주로 이제 채널 플로우에 대한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이 안에 이런 모양이 생기면 이제 새로운 토폴로지가 생겼다고 이제 위상이 생겼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료체 쪽의 방정식을 정리를 하는 슬라이드로 한번 넣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비의 스톡 이퀘이션으로부터 뭐 오일러 방정식이 어떻게 근사가 되는지 뭐 여러분 뭐 학부 때 하는 이제 포텐셜 유동으로부터 나머지 스톡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CAD 파라미터, 그러니까 CAD 형상을 가지고 최적화를 한 게 이제 임펠러 예제가 됐습니다. 유체 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허브나 그 다음에 슈라우드 쪽에 이제 그 형상을 이제 뭐 베지어 함수로 표현해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함으로써 지금 뭐 엔트로피 효율을 높인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 몰핑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코드 라인이라든지 어퍼 서피스, 그 다음에 이 리딩 엣지의 레디어스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챔버 라인을 바꿔가면서 항력을 최소화하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 볼 수 있듯이 이 밑에 부분이 바뀌는 부분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위상과 관련해서는 구조가 이렇게 그 재료를 보관했듯이 유동에서는 유체와 고체, 여기 솔리드와 플루이드를 이제 구분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밀도로 했고 여기서 로라는 설계 변수를 가지고 투과성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과성이 없으면은 이제 고체가 되는 거고 투과가 되면은 이제 그 유체가 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뭐 최근에 뭐 발표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디퓨저 설계 같은 경우에 스테디 스테이트과 언스테디 스테이트를 나타낸 건데 레이놀드 수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속도가 이제 그 관성력이 좀 작은 범위에서는 상관없었는데 레이놀드 수가 1000만 대도 그러니까 지금 뭐 난류까지는 가는 건 불과하고 1000만 대도라도 사실은 잘 수렴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게 아니고 스톡스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유동장 표현에 충분한 요소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압축성 나비의 스톡 그 유한 요소 정식화에 이제
그 수렴성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이런 매니폴드 설계에서 지금 언스테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렛의 세 가지의 시간에 따른 이제 변화의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 지금 압력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양을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유체 영역을 50%로 해라 해서 까만색은 이제 고체 솔리드가 되고 하얀 부분이 유체가 돼서 이런 부분으로 유동을 흘리면은 되겠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체 쪽에 이제 히트싱크가 이제 뭐 전자 쪽에서는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2D와 3D로 나눠서 한번 풀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2D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이놀드 넘버 500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관성이 큰 부분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이제 챌린징한 부분이지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경향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조건, 아이소 크로스 섹션이라 해서 같은 단면을 갖도록 해라라는 이제 추가적인 구속 조건을 줘서 조금 더 인더스트리에 맞는 결과를 이제 도출해 본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전단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컴플렉시티를 조절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아무래도 대류 연결단이니까 그 표면적이 많을수록 이제 열전단이 잘 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한 거고 좀 단순화시켜라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뭐 딤플 조금 나오는 식으로 바뀐 게 되겠고 같은 거를 이제 3D로 확장을 해서 해본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상체육 설계와 관련된 이제 도전 뭐 과제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냥 리서치로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상용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 요소 방법 말고 다른 뭐 해석과도 좀 잘 되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실제 뭐 사용 툴을 여러 개 이제 방법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대세가 이제 유한 요소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면 이제 체육 설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 설계 이해. 이제 CA 주도 설계를 하려면은 체육 설계가 반드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제 정의하는 거다. 왜냐? 문제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위상 체육 설계가 훨씬 이제 쉽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엑셀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활용해서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조 쪽은 방법론적으로는 거의 성숙 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상체계 설계가 결국 개념 설계 단계에서 효과적이라서 지금 설계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결국 CAD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은 이제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은 현장 지향형. 이게 실제 이제 써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계속 뭔가 그런 특히 이제 제조 조건 같은 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편의성, CAD와 좀 어떻게 더 연동을 더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도구로 가야 되겠다. 우리 CA가 결국은 쓰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CAD와 비교하면. 설계 도구는 거의 매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래서 아마 뭐 마케팅 관점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면에서 이제 유동과 관련된 체육 설계는 아직 도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형상 쪽은 그래도 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한 번 해석도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좀 더 난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솔버와 최적화 알고리즘하고 큰 루프의 이터레이션을 안 돌고 작은 루프의 이터레이션을 돌까가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소망 업데이트인지 수렴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방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이제 멀티피직스 최적화로의 어떤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뭐 사용 제품은 또 사용 제품을 잘 쓰시면서 제품 개발에 사용하시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도전 과제를
풀어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개발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드리는 게 그 세 가지 파트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치고요. 이게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에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형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위상체육 설계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구조가 위상체육 설계로 된다라는 것만 보였지만, 없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런 툴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구조, 결국 아름다운 게 기능으로도 좋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판명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양,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